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자. 그럼 그걸 위한 실천과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길 원할 것이다. 그런데 손이 안 간다. 하기가 싫다? 너무 웃기는 일이다. 하기를 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기가 싫다니.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자꾸만 미루고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누구든 아무튼 어떤 사람으로 인해 어떤 관계로 인해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뺏기고 있는 것이다.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를 포기하고 싶어지고 때려치고 싶어지고 쉬고만 싶고 다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이너스적 관계 현상, 관계 턴다, 관계 털린다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졌던 상처를 여전히 수습 봉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적 개념이 아니다. 마이너스 50이고 플러스 70이면 20이 남는 그런 계산 구도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란 구멍을 뜻한다. 항아리가 구멍이 나는 개념이다. 고로 마이너스 현상이 발생하면 아무리 플러스 상태가 만들어져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새어나가고 만다. 고로 일단 여러분이 목표 잡아야 하는 것은 뭔가를 이루고 잘해내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냥 사는 것이다.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튼 뭔가를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이루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결심하고 기를 쓰고 열심히 노력해도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이제부터 언급하게 될 홍적 또는 치매자로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관계를 털면서 생난리를 치면 여러분은 그 순간 바로 인생의 절단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이 그 누구든 관계없다. 제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인내심이 크고 감정적으로 굳건해도 전혀 무관하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견딜 재간이 없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털려서 인생 여기저기에 커다란 구멍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럼 공부고 일이고 미래 비전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다 그냥 부질없는 짓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 인생 성공에 필요한 시동이 안 걸린다면 자꾸만 포기되고 시동이 꺼진다면 반드시 당신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홍적 또는 치매자가 있는 것이다. 고로 여러분들은 그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힘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먼저 사람과 현상의 구분 중 사람의 기준을 먼저 설명한다. 상명하게는 그런 치매자들을 가리켜 뒤에 도적 적자를 붙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백적. 둘째, 홍적. 셋째, 난적. 첫 번째 백적이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물론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지만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사회적 인격일 수도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백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단 한 가지. 이득이다. 즉, 백적이란 모든 대인 관계를 자신의 이득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뜻한다. 관계적 인식조차도 오직 그것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친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이득을 줄 수 있나? 아, 빵을 사줄 수 있구나. 그럼 그에게 그 친구는 빵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란 관계적 인식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니, 형제니, 부모니 이런 개념은 그에게 체감되지 않는 관계 구도다. 부모조차도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런저런 보살핌이란 이득을 주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관계적 기간과 정도, 추억,
사연 등은 그에게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득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득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 있어 체감적으로 가장 친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백적이라고 해서 꼭 다 위험한 사람은 아니다. 그냥 재수 없는 사람, 이기적인 끝에 다다른 놈 이 정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득에 방해되는 부분에서 상대의 상처나 손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죽이겠다거나 부모를 증오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냥 부모가 죽어야 재산이 자신의 것이 빨리 되기를 바랄 뿐이며 그래서 부모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 기전의 중심은 이득이기에 의외로 이런 백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꽤 된다.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말도 잘할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고 다정다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만 발견되냐면 여러분이 이득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만 발견된다. 그럼 칼같이 돌아선다.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 친구, 가족 관계로 접근하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다. 여러분만 큰 상처를 받을 뿐이다. 그냥 미친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찌 그럴 수 있냐? 너의 실체를 까발려주마. 나를 이해시켜봐라. 이리 접근하면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을 방해하는 일을 벌이면 그 상대는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때 여러분은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아니다. 그냥 먹을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 즉 물건일 뿐이다. 고로 그 물건을 어찌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착각이 사실상 가장 무서운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외로 많다는 것,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 인기가 좋고 성공하고 쉽게 사람 속으로 파고드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다만 그들이 간간히 노출되고 발견되는 것은 이들이 가지는 최대의 단점, 일반적 관계 체감의 불감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친한 사이이다. 언제나 내가 도움도 주고 많이 베풀었지만 그것은 그가 힘들어서이고 또 내가 베푸는 게 좋아서라고 생각해왔다. 그런 친구가 어느 날 내게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차도 있으니 그래 내가 차를 몰고 갈게. 하고 약속도 정했는데 그 안에 자신의 집이 큰일을 당해 파산을 당하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일이 되었다 치자. 그럼 그냥 나쁜 놈이라면 어떡하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접대성 멘트라도 좀 남기고 그 뒤에도 위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관계를 끊고 도망가지만 이 백적들은 그게 안 된다. 너무도 심플하다. 자신의 파산이 노출되는 그 순간 모든 연락과 만남이 올 스톱된다. 작별 인사도 헤어짐에 좋은 관계 마무리도 없다. 없어? 그럼 끝이네. 무슨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사람처럼 순식간에 얼굴색이 변하고 태도와 반응이 달라진다.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종종 노출되곤 한다. 그러니 이런 것으로 기준 삼아 판단하면 큰 오판은 없을 듯하다. 그리고 백적의 대응책은 오직 하나뿐이다. run. 도망치는 것뿐이다. 최대한 멀리 오래 도망치기 바란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를 이해하려 들거나 바꾸려 들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이 이해되도록 납득시켜 보라고 하거나 용서를 바라거나 지난날의 추억이나마 건져보려고 하거나 복수를 꿈꾸거나 망신을 주려 한다거나 설명을 요구하려 들다가는
여러분은 곧바로 절단나고 만다. 이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한 수가 아니라 열수 위의 인간이다. 여러분들은 그 싸움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마치 쉬지도 않고 주먹을 휘둘러대는 기계와 운동을 통해 체력을 비축한 인간과의 싸움과 같다. 커다란 감정적 상처만 떠안게 되니 똑같은 대응으로 멀어지기 바란다. 밑도 끝도 없이 연락 끊고 안면 바꾸고 잠수 타는 인간들이 행한 방식 그대로 해야 한다. 괜히 전화해서 왜 그랬냐? 어찌 이럴 수 있냐? 뭐 때문이냐 이유나 알자.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똑같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잠수 타고 연락 끊고 접촉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 간만에 찾아온 행운의 축복이라 여기고 도망치기 바란다. 다음 시간엔 두 번째 부류, 홍적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두 좋은 꿈 꿔요.